자, 이번 시간에는 노정기 실전학습 두 번째 노정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목에 노정기, 이거는 이른바 거쳐 지나가는 길, 거쳐서 반드시 뭐 지나가야 하는 길, 뭐 이제 여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어디를 이제 지나갈 때, 이게 여기는 노정, 이게 그 로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그 길을 내가 지나가는 걸 노정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나의 인생길 뭐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고, 화자가 이제 삶을 살아온 그 삶의 과정,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과정이다. 이육사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항시인 이육사님이 맞고요. 자, 화자의 삶을 이제 이렇게 길로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이제 조금 좋은 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것 같고, 인생, 이 시인의 인생, 그 다음에 삶의 역정, 암울한 현실, 뭐 이렇게 현실 일제강점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시련이 연속되는 그 길을 걸어오신 이 화자의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얘기가 이 시라는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목숨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 나의 뭐 생명이겠죠, 그렇죠? 나의 삶이란, 화자의 생명이란, 나에게 생명이란 마치 깨어진 뱃조각과 같다. 이제 일단 깨어진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부정적이고 좀 어둡고 암울한 그런 이미지의 시어들이 많이 이제 보이죠. 암울한 이미지라고 하죠. 깨진 뱃조각이 좋은 표현이라는 걸 이렇게 떠올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깨어졌다, 부정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이고 암울한 이미지의 시어를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는 화자가 자신의 그런 삶을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빗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깨어진 뱃조각 할 때 깨어지는 거, 뱃조각, 이거는 화자의 처지다. 화자의 처지, 화자의 삶, 이것을 은유법 비유를 했다, 그렇죠? 조금 어두운 이제 이미지의 시어들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 이제 비유를 했다라는 점. 여기저기 흩어져서 깨어진 뱃조각처럼 흩어져서 마을이 한 구죽죽한 마음이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교재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 마을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요. 어촌 마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어촌 마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어촌 마을이 한구죽죽하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굉장히 조금 이제 그 황폐화된 거, 막 구죽죽 막 뭐라 그럴까요? 황폐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별로 이렇게 막 발전하거나 이제 조금 이제 번성하거나 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구죽죽한, 거의 생기를 잃은, 생기가 없는 뭐 그런 이제 좀 황폐화되어가는 어촌보다 나의 삶은 어설프고 삶의 티끌만 오래 묵은 포범처럼 다람이었다. 황폐한 어촌이, 그러니까 이 황폐한 어촌의 풍경은 굉장히 이제 다 쓸모가 없고 낡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황폐한 모습이 마치 나의 삶하고 닮았다. 이 어촌의 어떤 모습이 나의 삶과 닮았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뱃조각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흩어져서, 이제 내가 뱃조각이라면, 내 인생이 뱃조각이었다면, 이 깨진 뱃조각처럼 살았다라면 여기저기를 유랑했다. 그러니까 유랑이 뭔지 알죠? 정착을 못한 거예요.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더 잘 알죠. 이게 그런 시대, 암울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화자는 여기저기 정착을 못하고 유랑하며 살았고, 그런 화자의 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삶의 티끌, 삶의 먼지, 이제 티끌은 먼지죠, 그렇죠? 요 삶의 티끌만 뭐 이렇게 뭐 이 포범처럼 달아메었다고 그랬는데, 오래 묵은 포범에다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오래 묵은 표범 말고 포범입니다. 자, 아주 고달프고 힘들게 살았다라는 걸, 그 삶의 흔적을
그 삶을 이렇게 오래된 표범에다 또 비유를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표범이 이제 밑에 뜻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표범의 뜻은 이제 우리 돛담배라고 하면 그 돛담배에 걸려 있는 배 삼배 뭐 할 때 그 배로 만든 돛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화자의 고달픈 삶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배에 그 돛을 달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력을 얻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이제 그러한 어떤 이제 모습이 화자의 삶과 닮았다. 근데 이제 삶의 티끌, 아주 고통스러운 삶, 아주 고달픈 삶, 이 화자의 그런 고달픈 삶이 이렇게 다 좋은 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화자의 그 고달픈 삶만 남아서 이제 화자를 힘들게 하고 화자가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서 혹은 고단한 그 삶 속에서 그 더 나아지지 못한 삶을 그대로 유지한 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다라메었다 이제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다라메인 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지만 내 삶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삶이라는 거 화자의 삶은 추상적인데 그리고 그게 고달프고 힘든 것도 추상적일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돛에다가 매달았다, 맞지? 매달다, 다라메었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 자체가 아주 구체화시켰다, 시각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삶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매달다라고 구체화, 시각화시켰다, 형상화했다 해도 됩니다. 여기 이렇게 형상화시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어가는 정크와 같아 소금에 절고 조수에 부풀었다.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었건만, 그러니까 남들은 화자의 처지와 반대인 거죠, 그렇죠? 화자의 처지와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화자는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아주 젊은 날을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나 봐요. 그리고 밤마다 뭐 밤은 당연히 안 좋은 의미겠죠. 여기는 뭐 이제 일제강점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밤마다 내 꿈은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와 같았다. 이렇게 이제 뭐 말을 뭐 조금 이렇게 처음 보는 그런 단어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정크는 이제 그 옛날에 배 종류를 말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항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밀항은 나라에서 이제 금지하는 밀무역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몰래 금지된 사람이 국경을 이제 이 나라에 뭐라고 하죠? 이제 나라에 들어올 때 몰래 잠입해서 들어오는 걸 밀항. 그 배가 실어 나르는 거를 이제 제대로 된 합법적이지 않게 실어 나르는 걸 밀항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화자는 꿈을 꾸는데 이 나의 꿈은 엄청난 이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 위험을 벗어나야지만 그 위험을 극복해야만 이 위험과 시련을 이제 내가 감수해야만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희생과 대가가 따르는 거죠. 희생이 따르는 그런 꿈인 거예요. 따르는 꿈. 그래서 서해를 밀항하는 정크. 정크는 배 종류라고 얘기했고요. 정크라고 하는데 밀항하는 정크 이퀄 밀항이라는 말이 이제 일단 그 자체로 부정적인 시어죠.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언제 걸릴지 모르잖아요. 몰래 들어와서 이제 배에 잠입해서 뭐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언제 이렇게 적발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과 같아서 그런 불안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꿈을 꾸고 있고 소금에 절고 그다음에 조수에 부풀어 올랐다. 조수는 뭐 밀물과 썰물 얘기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조수예요. 그러면은 뭐가 화자의 꿈이 뭐지? 화자가 꾸었던 이 꿈이 이게 주어죠, 그렇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 꿈이 소금에 절어지고 그다음에 밀물과 썰물에 부풀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한 부분도 당연히 여기도 되고요, 그렇죠? 추상적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든 것도 되니까 그거 아까 위에서 봤던 그것도 되고요. 이 시련과 고통이 이분의 삶 속에서 계속 지속 중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지속 중이다. 그리고 이 화자의 지금 현재라기보다는 화자의 젊은 날,
남들은 기뻤다는 젊은 날이지만 화자의 젊은 날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한 거죠. 화자의 젊은 날은 이렇게 고통과 시련 속에서 희망과 좌절을 보면서 살아왔던 날들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계속 나오지만 배와 연관이 되고 항해, 막 이렇게 배가 이제 떠나는 걸 바다 위로 떠나는 걸 항해라 하잖아요. 이분의 삶을 배의 어떤 여정, 아까 이제 제목이 노정이니까 배의 노정에다 빗댄 거죠. 그렇죠? 배가 어디를 가고 어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혹은 이제 항해를 하면서 가는지 그게 마치 뭐랑 닮았냐면 이제 화자의 삶과 닮았다. 배의 노정. 이렇게. 자, 항상 흐릿한 밤 암초를 벗어나면 태풍과 싸워가고 이제 두 개를 먼저 표시를 해보죠. 암초를 벗어나고 태풍과 싸워가고 항해를 할 때 이 배를 부서지게 한 원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자에게 살면서 겪는 삶의 장애물, 방해물,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치? 그리고 이게 진짜 아까 우리 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해를 할 때 방해물이기도 하죠. 장애물이기도 하죠, 당연히. 그치?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는 암초를 벗어나면 암초는 밑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바닥에. 배의 밑바닥에 밑에. 뭐 태풍은 이제 외부에서, 맞지? 그러면 태풍이 불고 막 암초가 막 만나고 하면은 시련과 역경이 지금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시련과 역경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연속되고 있어. 시련의 연속. 전설에 읽어본 산호도는, 자, 전설 속에서나 본 산호도. 이 산호도가 바로 이제 화자의 이상향. 화자가 꿈꾸고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이상세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산호도는 구경도 못하는 그곳은 남십자성이 비춰주지도 않았다. 밑에 남십자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이제 남쪽을 가리키는 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항해를 할 때 이제 이 별자리를 보고 이 남십자성을 보고 이제 항해를 했던 이제 어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항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표예요. 나침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삶의 지표, 어디를 가야 되는지, 삶의 나침반, 그렇죠? 희망일 수도 있죠. 내가 어디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예를 보면 어디를 가야 하는지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삶의 희망. 근데 그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화자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자가 이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도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래서 화자의 삶은 이퀄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끼오르면 시궁치는 열대 식물처럼 발목을 오였었다. 쫓기는 마음, 지친 몸이길래 쫓기는 마음. 자, 화자가 느끼는 자신의 현재 처지예요. 화자가 느끼는 아주 고단한 처지, 화자의 지금 현재 상황. 그리운 지평선을 한숨에 기오르면, 지평선은 화자가 꿈꾸는 그런 곳이 있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평선 넘어, 지평선 하면 좀 멀리 있는 곳이에요. 조금 먼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 지평선을 통해서 이제 화자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도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희망이고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고, 그렇지? 희망이 있는 공간이에요, 이 지평선은. 근데 굉장히 이제 그 기대감을 안고 한숨이 기어올랐다라는 거는 재빠르게 기어올랐다. 한마디로 이제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밑에 기대감을 갖고 고단한 처지이지만 열심히 이제 그 앞을 향해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밑에 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시궁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시궁창 같은 거죠. 시궁창이 뭐냐면은 이제 아주 더러운 오수가 있는 더러운 물들이 막 이제 그 질척질척하게 된 그 도랑, 하수구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시궁치는 아주 더러운 물들이 더러운 그런 물들이 고여 있는 곳,
뭐 아니면 질척질척하게 된 곳, 고여 있다, 고여 있는 뭐 그런 근처 그런 어떤 구역 그런 곳. 이 자체로 더럽잖아요. 근데 그 시궁창에 열대 식물 시궁창이 그런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열대 식물처럼 나를 막 발목을 오여 쌌다, 발목을 내워 쌌다. 그러면은 이 자체로 이제 어두운 현실, 아주 암울한 현실,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암울한 그런 현실, 고된 삶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고난의 삶을 살고 있고 그 고난의 삶에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지친 몸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화자와 새벽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거미인 양 그러면 여기 직유법이죠. 요거는 직유법이 되겠고 마치 이제 밀물 때문에 밀려온 거미처럼. 그러면 거미가 밀물이 밀려온 이 거미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아주 이제 초라한 모습. 자, 초라한 화자의 모습이고요. 화자.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이 현실을 제대로 뭔가 마주하거나 부정적인 현실, 이 부정의 현실을 아주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비주체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이 화자의 지금 현실은 비주체적인 그러한 존재, 비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존재. 주체적인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만 비주체적인 건 남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하고 있다. 너 마치 밀물에 밀려온 거미인 양, 맞지? 이렇게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그 소라 껍질에 붙어 있는 그 거미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간 기생한다. 내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이제 뭐 그냥 삶으로 비유하면 또 기생적인 삶, 남을 힘들게 하고 나는 편하게 사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생적인 삶이고,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정당한 노력 없이 뭔가 대가를 이제 얻었다면 그때도 이렇게 기생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요, 먼 항구에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나는 붙어왔다. 맨 마지막에 뭐뭐하며 나는 이렇게 붙어왔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 마지막 요 두 줄, 요 세 줄, 요 두 줄만 봐도 도치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국어의 문장의 어순을 좀 바꿨다, 그렇지? 먼 항구 노정에 흘러간 생활을 들여다보며 다 사가 빠진 소라 껍질에 나는 붙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우리 문장의 어순에 가장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자는 엄청나게 이제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죠?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근데 마치 배가 항해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도 너무 힘들고 어두운 현실이 이 화자를 힘들게 하는 그 속에서도 어떻게든 희망을 이제 보려고 노력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암초에 태풍과의 싸움에서 많이 시련을 겪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마치 그 소라 껍질에 붙어서 밀물에 휩쓸려온 거미와도 같더라. 마지막에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화자의 자기 인식 이걸 보여줬다. 비극적인 자기 인식이다. 이렇게 먼 항구에 노정에 흘러가는 생활을 나의 그런 삶을 돌아다봤다. 이 말 안에서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비극적인 자기 인식에 도달했다. 자기 인식을 했다. 자신의 삶을 굉장히 비극적으로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자신을 이제 다시 성찰하고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삶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렇죠? 하시겠죠? 여기에는 성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바로 이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것도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한번 같이 한번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제 제목은 질투는 나의 힘이다 했을 때 이 질투 얘기를 좀 꺼내 볼게요. 질투는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질럿이 질투하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괜히 다른 사람 잘 나가고 다른 사람 뭐 이제 뛰어난 거를 좋은 거를 내가 막 부정하는 거예요. 깎아내리려 하거나 뭐 이제 비난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지금 우리는 뭐 사전을 찾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미리 한번 요건 써봤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는 일에 몰두하는 거를 우리는 질투라고 해요. 이렇게 질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 이제 성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을 삶의 주체로서 사랑하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삶의 태도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나를 성찰하고 회상하고 성찰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자 당연히 미래가 되겠죠. 미래를 어떤 특정한 시점을 설정했어요. 미래를 설정했습니다.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 종이는 어떤 종이냐면요. 현재의 나의 어떤 화자의 삶이 잘 적혀있는 종이. 적혀있는 그런 종이를 의미하고요. 그거를 미래에 내가 보게 되겠죠. 오랜 세월이 들으리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이게 원인이 돼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여기는 그에 따른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공장을 많이 세워서 기록할 것이 많았더라. 고민, 불만, 공장을 세웠다 이퀄 불만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민이 많다. 불만과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기가 어린 시절까지는 아니어도 젊은 날을 회상해 봤더니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젊은 날이죠. 젊은 시절에 여기저기를 방황했다.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런 젊은 날을 떠올려 본 거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은 탄식밖에 없어서, 탄식밖에 없다는 건 나한테 이제 있는 게 별로 없다. 있는 거라고 해봤자, 탄식밖에 없다. 탄식은 언제 우리가 탄식을 하죠? 절망적인 상황일 때 탄식을 한단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탄식밖에 없어서. 자,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죄송합니다.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으니 세워보는 건 뭐 회상하고 성찰하는 거 그치? 요거겠고요. 청춘을 세운다라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청춘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닌데 그치?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했다. 형상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미래의 현재의 삶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금은 이제 미래로 왔지만 역시 현재의 상황을 좀 뭐랄까 현재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있다. 현재의 삶을 되돌아봄. 그리고 마지막에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밑에
여기 이제 질투뿐이었다 했을 때 그 질투에다도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요. 아까 쌤이 맨 처음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 밑에서 여기서의 질투는 이거예요. 나만의 정체성을 찾는데 뭐 이제 시간을 쏟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깎아내리거나 시기하는 일에 몰두했다라는 이제 자기 반성적인 이제 태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질투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나에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시기, 그다음에 질투 이것으로 가득했다. 그걸 비판한 거죠.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두고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는 않았노라. 마지막이 이제 핵심인데 내가 열심히 사랑을 하지 못했던 걸 후회하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노력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 마지막 장면은 진짜 아니면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걸 갖지 못했다, 찾지 못했다. 이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 되돌아본 화자의 현재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내용으로는 다 한 번씩 봤으니까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내가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니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 소홀히함. 그러면 뭐 한 거죠? 자기를 반성하는 거죠. 그렇죠? 반성적 어조 해도 되죠? 반성적이죠. 그리고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거나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더 몰두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있더라. 그렇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행위 자체가 반성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쌤이 좀 중간에 이렇게 좀 이렇게 다 자세히 못 봤다 뭐 그런 거는 없는데 혹시라도 의문이 생기거나 이제 그 질문이 생기면 쌤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쌤이 답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공부하시고 명절도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